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덥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를 발표했습니다. 5가지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여기에 100개의 국정과제도 따라 나온 듯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요. 결국 세금이죠. 증세 얘기는 없었습니다. 5년간 5개의 국정목표를 이행하려면 총 178조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세수가 저절로 늘어난다고 본 게 60조. 그리고 돈을 아껴서 쓰면 또 60조가 절약이 되어서 모두 120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역대 정부가 잘 짜놓은 세입 구조로 60조가 는다는 건 아니겠죠. 경제가 아주 좋아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정부 지출을 한 60조 정도 줄인다는 것은 결국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이야기도 안 들리시나요? 김부겸 행자부 장관 말이 맞습니다. 정세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담배세 올리듯 경유세 올려서 꼼수 쓰지 마시고요. 재산세, 법인세 올리십시오. 그나저나 누가 경제수장입니까? 국무총리세요? 기재부 장관이세요? 정책실장이세요? 아니면 공정거래위원장이십니까? 아니면 국정자문위원장인가요?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 7월 20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경유값 인상 문제에 대한 입장 한번 들어보고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내 서류 확인 과정에서 이 같은 문건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요.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 얘기 좀 해볼게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앞서 말씀드렸죠. 기대와 우려 교차하고 있습니다. 과연 군 복무기간 단축해도 괜찮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동국대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 문제 세금 이야기는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4부에서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률 기자와 함께 이 문제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질문 보내주시고요.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제가 누가 경제수장이냐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와대에서도 경유가격 올리지 않겠다 그랬고, 그리고 에너지연구원이나 기타 연구원에서는 올려야 된다고 하고 있고, 오늘 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경유가격 우대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논란이 다시 되겠죠. 우리 이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경유값 싼 게 문제가 아니라 휘발유값이 비싼 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셨거든요. 김성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오늘 김진표 위원장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경유 차량은 상당수 영업용 차량이거나 또 화물 자동차가 대부분이에요. 네. 이분들이 경유값이 오른다고 해서 경유차를 몰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자동차 이 연료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사용자 특성 때문에 경유의 경우는 소비 탄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가격이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경유 소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김진표 위원장께서 아까 말씀처럼 본인이 기재부 장관도 아닌데 네. 또 이 분야에 그렇게 크게 전문적으로 고민한 그런 전문가도 아니시면서 네. 지금까지 경유 우대 가격이 문제 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은 경유가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이 경유값 싼 게 문제가 아니라 휘발유 비싼 게 문제인데 이 본질을 갖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섣부른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휘발유 가격이 비싼 게 본질이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떻습니까? 휘발유 차량 타는 분들 경유차가 미세먼지 한 요인인 것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유차가 미세먼지에
주범이라는 표현은 너무 지나친 것 같고요. 휘발유 차도 마찬가지고 다 타이어 달아가서 미세먼지 내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배기 쪽에서 조금 더 많이 낸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경유값 인상하면은 이 부분이 좀 줄어드나요? 그러면? 김진표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이 네. 우리나라 경유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싸다. 네. 경유 가격을 우대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강변을 하잖아요. 네. 한마디로 경유값을 올리겠다는 방침인데, 네. 예? 저는 지금까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경유값 인상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게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네. 경유 소비를 줄여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휘발유값 인하를 통해서 경유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예? 휘발유가 생산 원가에 비해서 교통세나 주행세 같은 유류세 비중이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예? 네. 최근 몇 년간의 국제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국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국제 유가 인하 효과는 우리가 별로 못 느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게 바로 지금 휘발유에 붙는 세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최종 판매가와 수입가를 갖다 비교해보면은, 네. 최종 판매가에서 수입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줄고 있어요. 예, 예. 즉, 그 말은 상대적으로 유류세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좀 40%대에서 지금 거의 60%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유값 인상은 저는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유 차량의 상당수가 생계형 차량인데 네네. 영업용 차량인데 예.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용으로 쓰는 이 차량이 다수인데 여기가 이 차량이 미세먼지 주범이다 해가지고 경유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면 결국은 서민들에게 부담 지우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서 제가 나름대로 본 결과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이 만약에 1,455원 정도 이렇게 리터당 팔린다면 그중에 지금 현재 62.3%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일정하게 딱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대로 네. 지난해 기준으로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국제 유가가 떨어져서 지난해에 원유 수입가가 400원을 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교통세, 주행세 같은 이런 유류세가 800원 정도 붙었습니다. 예, 900원 거기에 정도 다시 붙었더라고요. 정유사, 주유소 마진이 붙어서 네. 지금 리터당 1,400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결국 원유가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한 구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유 차량들 이 유가 인상한다고 미세먼지 해결. 지난번 박근혜 정권에서도 담배세 인상하면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 줄어들 것이다. 잘못된 정책의 판단이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 비싼 담배값 피우는 결과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정도의 효과는 컸죠. 네, 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 경유차는 서민들 먹고 사는 생계 차량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새누리당 시절에 왜 이거 경유세나 휘발유세 방금 말씀하신 그 세금 비율.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기름을 쓰면서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500원 정도 수입 단가밖에 들지가 않는데 1,200원가량 돈을 내는 거는 대부분 다 세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좀 세금을 낮춰주시는 정책을 좀 하시지 왜 그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도 그런 저런 걸 제대로 못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과거 정권의 그런 사례를 전체를 밟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죠. 네. 물론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네. 담배세를 인상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흡연 인구는 별로 줄어들지 않고 네. 예? 담배세로 결론은 서민들의 애환과 그 고충 스트레스를 직장인들 담배 한 대에 날리는데 결론은 비싼 담배 피우는 결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더 털어내는 결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이 경유값이 올린다는 이 문제에 김진표
국정자원기획위원장 판단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정부 예산 중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로는 2006년 데이터밖에 제가 기억이 없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만 한 그때 15%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비중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지금 5대 국정과제 발표도 하고 했는데 유류세를 낮출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올리면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 100대 국정과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각종 공약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는 이 정시는 필수적이에요. 정시를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접세 비중을 높인다거나 서민 정시를 통해서 해야 할 것은 결코 아니죠. 왜 간접세는 서민에게 불리할까요? 잘 아시다시피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면은 결국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겁니까? 그렇죠. 간접세라는 게 담배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가가치세 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세는 필요 불가결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서민 정세를 한다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세금을 올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어쨌든 세금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려 그러면. 정부가 세수를 올릴 만한 부분은 반드시 서민 정세가 아니고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일까요?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주장했습니까? 법인세하고 재산세 올린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결국은 많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듯이 법인세나 재산세,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세를 더 올려야 된다. 또 부자들이 좀 더 이럴 땐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방자치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정부가 정세 이야기를 쏙 빼고 지금 5대 목표만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또 더불어 공평하게 발전하는 지역 이런 거창한 구호들만 내세우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5대 그런 목표 100대 국정과제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다 어려운 사업들이죠. 그러려면은 그런 당참 포부를 실현하려고 하면은 이제 정세가 필수적이다. 국회에서 정세 논의를 해달라.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것이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세 논의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당략적인 이제 판단보다는 이제는 정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제 정치권의 고민이 있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국가 재정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화두인 거는 틀림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유석천 혁신위원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지금 상당히 좀 있는데 어떤 방향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섣부른 판단이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은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혁신위원들이 이제 꾸려졌으니까 혁신위원장이 위원들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변혁과 또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이분들의 국민들이 우려하고 또 많은 또 언론들이 좀 이 거구적인 보수 색채가 더 짙어졌기 때문에 뭐가 나오겠냐 이런 섣부른 판단도 합니다만은 좀 더 지켜보시죠. 이 부분은 정말 많은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 다 지켜봐야죠. 이 정말 보수라는 단어를 쓸 수 있으려면 어떤 구호나 어떤 이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가치의 보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연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보수가 어떤 입장에서 보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궁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수의 색깔을 드러내실 건데 앞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하려고 그러면 결국 선진화법도 있고 국회에서 다 법안이 통과되는 부분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잘 될까요? 지금 야간에 원만한 대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자유한국당은 야당으로서 정부 정책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지만은 또 비판이 필요한 부분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정책이 놓치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정말
건강한 이 보수의 가치가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과 때로는 분노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실용주의적 정책 정당으로 네. 자유한국당이 가야죠. 예. 하여튼 뭐 자유한국당이 거듭 보수의 가치로서 새로운 의식과 가치 기준을 마련해서 정말 한국의 참다운 보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당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김성태 의원께서도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